이에 한 사람의 경우는 채트 GPT에게 2023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나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 사이트로 넘어가서 한번 XRP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물어보는 곳이 있습니다. 이 XRP의 적정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검색창에 XRP의 적정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모습이 보이면서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 넘어가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일단 달러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로 바꿔왔는데요. 일단은 전날과 거의 동일합니다. 16,8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도 동일합니다. 1,218달러대. 7위의 XRP는 1.02% 상승한 0.34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1.14% 상승한 0.07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40%, 18.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75%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3%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 XRP를 보게 되면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4%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빗썸과 트래블롤이 연동된 이 빙X 거래소에서 연말을 맞아 트레이딩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총 2개의 부문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프로필 랭킹 말 그대로 수익 부분이고 두 번째는 ROI 즉 수익률 부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1등 상금은 각각 10,000 USDT 현재 환율로 1,300만 원이고 2등은 3,000 USDT, 3등은 2,000, 4에서 5등은 1,000, 6에서 7등은 500 USDT, 8에서 10등은 300 USDT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참여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채트 GP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제 얼마 전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 또한 이제 두려울 정도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채트 GPT의 경우는 이제 10년 이내에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CEO가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AI라는 게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침투되어 있죠. 당장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말로 AI에게 지시를 내려서 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하다가 오류를 일으켜 이제 AI가 참견을 하기도 하죠. 이 AI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AI의 핵심은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똑똑한 AI가 되기도 하고 멍청한 AI가 되기도 하는데, 이 채트 GPT는 인간의 창의성에 해당하는 글쓰기 등의 능력에서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AI에게 논문이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AI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수록 인간은 신의 영역을 AI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이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유튜브는 내가 현재 소비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좋아할 것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고 확률적으로 클릭하기 더 좋은 콘텐츠를 배치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 분의 경우는 이 챗 GPT에게 2023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하다가 현재나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언어 모델이라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의 미래 가격을 예측할 능력이 없다. 자산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은 시장 수요, 규제 발전, 세계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조사하고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챗 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의 미래 가격을 예측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더욱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XRP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밑에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X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검색창에다가 X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검색을 했고 이렇게 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한글로 검색을 해도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자체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은 XRP는 암호화폐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이제 은행 간 거래, 결제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가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은 실제로 XRP를 개발한 회사의 이름이지만 종종 리플로 불리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XRP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이 검색창에다가 다른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XRP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검색창에 XRP의 적정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네, 작성이 다 완료됐는데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주도되고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XRP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공정한 가치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이제 XRP가 분명하게 암호화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가치는 시장 수요, 규제 발전, 전반적인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XRP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잠재적 위험과 보상을 철저히 연구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본 이 XRP의 적정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냐 이 대답을 아주 현명하게 지금 피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챗 GPT는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의 퀀트 투자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투자도 AI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지금은 변수를 넣고 그걸 통해 백데이터를 돌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훨씬 편하게 결과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제 이러한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중에 쉽게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전문가 집단의 예측 확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AI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이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이제 바이낸스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시장에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현재는 잠잠한 상황이죠. 오히려 지난 11월에 발생한 FTX와 관련된 소식들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는 미국으로 송환이 완료되었고 이 알라메다의 캐롤라인 앨리슨과 FTX의 게리 왕이 이제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뭔가 다 만들어 놓고 샘 뱅크먼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 같은 분위기이죠. 이런 와중에 이 바이낸스와 넥소 관련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바이낸스는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크리프토의 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CG가 아무리 지급준비금 관련해서 충분하다고 트윗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현재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자금을 출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출금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혹여나 그러한 일이 생겨도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들 한국으로 넘어왔죠. 특히나 이제 넥소의 경우는 미국 8개 주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FTX의 회계 감사를 알마니노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넥소 또한 불안감을 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알마니노라면 넥소 역시 실시간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크립토 업계에서의 회계 감사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마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한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한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전 세계 3위의 거래소였던 FTX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FTX는 2022년 크립토 마켓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정관계 로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FTX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넥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불안하다면 빼서 안전한 국내 거래소나 콜드 월렛에 자금을 보관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일단 적어도 2023년 1분기까지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크립토 업계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굳이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크립토 서비스를 맹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것이 현재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크립토 업계도 돈줄이 마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 상황이죠. 만약 2018년 이후 만들어진 크립토 서비스가 이번 2022년, 2023년에 냉혹한 시기를 성공적으로 버텨낸다면 유저들의 더욱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지난 이제 FOMC 이후에 이 자산 시장이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은 물론이거니와 이 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 비트코인은 17,000달러를 내주었고 이더리움은 하락폭을 키워서 현재 1,200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이렇게 된다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전 자산 시장이 2023년 내년에도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은 과거 폴 볼커 연준 의장이 20%까지 금리를 인상했던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 금리 수준에서 고금리 기조로 길게 끌고 가면서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인데 이걸 쉽게 말해서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길게 끌고 가려는 것을 보이죠. 이제 따라서 2023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높여서 이제는 4에서 5%대 물가 상승률을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 NYDIG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467번이나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거래소 문제로 크립토 업계는 심란한 상황인데요. 이에 거래 대금 규모로 1위인 바이낸스 또한 신뢰도가 크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낸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극심한 상황인데 이제 사실상 바이낸스에 문제가 생기면 코인 생태계 자체가 휘청일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바이낸스의 거래대금 규모를 타 거래소들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의기양양하게 트위터에 들어갔지만 어제 하루만 테슬라 주식이 8%나 빠졌습니다. 이제 굉장히 무서운 하락이죠. 이러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머스크가 트위터에 설문까지 벌이면서 사람들의 동향을 살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손을 떼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죠. 예, 이제 도지코인 또한 12월 들어서 연이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이 기축처럼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였는데 이 산타랠리도 이제 틀린 것이죠. 이 코인 마켓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내년 2023년에 어떠한 코인이 대박을 칠 것 같냐라고 꼽는다고 한다면 사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도 여전히 망하지 않고 2025년 새로운 신고점을 찍을 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비트코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에서 알트를 추매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리스크도 너무 크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면서 다음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며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 이게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로 투자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없듯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 또한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어서는 안 되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